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NBA 확정본 6경기를 분석할 거고요. 어제 제가 라이브 때 라방 때 이제 초안 내일 NBA 오늘 NBA 이제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새벽 기간 좀 지나고 제대로 다시 한번 보고 하니까 별로 딱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제 영상을 좀 자주 봐주시고 많이 참고해서 베팅을 하시던 분들도 오늘은 진짜 좀 참고만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NBA 같은 경우 주력 배팅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렇게 일단 뭐 말씀드리면서 한번 그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신 없다고 뭐 분석을 대충 하진 않았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뭐 샌안토니오 대 클리블랜드, 샌안토니오 유타 이제 포틀랜드랑 삼각 트레이드를 했고 사토란스키가 이제 왔는데 오늘 경기 때 아웃이 떠 있고요. 캐리스 르버트가 GTD에서 선발로 바뀌었고 확정으로 바뀌었고, 물론 선발 여부는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선발로 뛸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전을 하고요. 인디언에서 왔죠. 그리고 이제 데리어스 갈란드가 어제까지만 해도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퀘스처너블로 바뀌어서 반반 사이즈입니다. 어쨌든 당연히 나온다면 클리블랜드의 힘이 될 걸로 보이는데, 뭐 클리블랜드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좀 전력이 그래도 조금씩 로버터가 온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갈란드가 빠진다 하더라도 로버트가 어쨌든 핸들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어떤 샌안토니오가 크게 클리블랜드를 괴롭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클리블랜드 승을 보는데, 어쨌든 만약에 갈란드가 빠지고 루버트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클리블랜드는 어쨌든 빅맨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가드 백코트 이제 핸들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갈란드가 빠지고 루버트가 핸들링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모블리랑 알렌은 잘 살릴 수 있을까? 갈란드가 빠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투명함은 있어요. 왜냐면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 이제 야코 퍼들이라는 좋은 이제 페인트 존의 수비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함은 있습니다. 아마 어쨌든 갈란드의 출전 여부도 어쨌든 출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클리블랜드 마인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6.5가 될 수, 6.5죠? 6점 국내 바뀌어가지고 6.5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마인까지 봅니다. 두 번째 경기 샬럿 대 시카고. 이 경기 언어바 기준점이 236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제 제가 라방 초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카고 라인업은 수비가 없어요. 그나마 수비할 줄 놈은 얘 하나고, 샬럿이 애초에 페인트 존을 크게 노리는 공격보다 이제 파라미터 쪽에서 이제 외곽 공격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부세비치가 골 밑에서 샬럿의 뭐 그런 역할보다도 어쨌든 이 백코트 쪽의 수비 쪽과 이제 윙맨들의 이제 수비가 중요한데, 지금 뭐 론조볼 카루소 빠져 있는 건 뭐 진작부터 빠져 있었고, 뭐 데리 존스 주니어나 그나마 백코트 수비를 좀 많이 해주던 아요 도순무가 빠졌어요. 요즘 그래도 좀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빠진 상황에서 이게 분명히 시카고가 수비가 안 될 라인업은 맞아요. 수비가 거의 없는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샬럿이 최근 야투감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우브레 같은 경우 야투도 안 좋은데 턴오버도 너무 어이없는 턴오버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팀의 패배의 가장 좀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라멜로나 이제 로지오도 그나마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긴 한데 팀의 승리를 가져오는 만큼의 좋은 활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뭐 수비를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코디 마틴이나 뭐 고든 헤이워드까지도 다시 부상에 이제 빠지면서 조금 어려운 흐름인데, 36까지 바뀐 거면은 저는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즈들은 어쨌든 이제 기존 베터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배당을 측정하고 기준점을 측정하잖아요. 이 샬럿 쪽에서 연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오늘 경기 좀 확실한 반등 포인트를 좀 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은 샬럿 쪽을 찍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점이 오른 게 조금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른 기준점에 대해서도 오바를 봅니다. 시카고 역시도 샬럿을 상당히 괴롭혀줄 만한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이고,
뭐 부세비치도 있고 사실 이게 샬럿슨 찍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신이 없다고 한 부분도 있고 이거 부세비치한테 골밑도 털릴 거고 외곽도 샬럿이 좀 털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샬럿이 연패가 상당히 길고 한 번쯤 꺾을 때가 됐거든요. 더군다나 시카고 어쨌든 수비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수비는 오히려 샬럿이 낫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화력으로 엄청 몰아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다가 일단 봅니다. 세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에도 토론토인데 토론토가 저는 아주 무난하게 좀 잡을 만한 경기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 경기는 핸디캡이 좀 관건이라고 보는데 언어반은 기준점이 좀 떨어졌어요. 208.5에서 204.5까지 좀 떨어진 모습이고 뭐 스가 뭐 무스칼라 뭐 로빈슨 얼 같은 뭐 스간 진작부터 빠져 있었고 이런 빅맨들이 좀 빠진 게 좀 아쉬워요. 지금 토론토의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는 상당히 좋아요. 이제 막 손질을 많이 해가지고 상대를 공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이거는 뭐 돌트가 그나마 좀 최근에 해주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오클라호마의 이제 프론트 코트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에 뭐 스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OKC가 공격이 거의 안 될 확률이 제가 볼 땐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론토가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는 공격을 보여주거든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은 그런 와중에서 OKC가 점수차가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KC가 공격이 안 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게 기준점이 더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토론토의 수비에 막혀서 점수차가 벌어질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 마인슨까지 보고요. 어쨌든 기준점이 상당히 낮아져서 뭐 딱 봐도 저득점 경기인 것 같긴 한데 204.5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언더를 봅니다. 막힌 기준점에 대해서 언더를 봅니다. 오클라호마가 100 제가 볼 때는 80점, 90점 뭐 요 정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경기에서 요 정도 보고요. 네 번째 경기 이제 포틀랜드 대 LA 레이커스. 이거는 사실 기준점이 레이커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제 6.5로 우리는 잡혀 있었잖아요. 새벽 사이에 9.5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지고 7.5 오른 게 아니죠. 9.5까지 올랐다가 7.5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어쨌든 이제 윈슬로우 그러니까 결국 데려온 애들이 조금씩 이제 라인업에 들어갔어요. 윈슬로우 같은 경우 사실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 쪽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전히 이제 뭐 블레서나 이번에 삼각 트레이드에서 데려온 슈즈나 많이 빠져 키온이나 데미안 릴라드 이런 선수들이 지금 많이 빠져있는 포틀랜드고 사실 이 경기를 저는 포틀랜드가 가져가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브론이나 AD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준점이 어쨌든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후에는 르브론의 출전 여부에 관한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이제 퀘스처너블로 들어서 좀 반반 사이즈예요. 근데 어쨌든 간 사실 제가 볼 때는 르브론 없어도 레이커스가 잡을 만한 경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르브론 출전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뭐 반반이나 그 이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좀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를 일단은 봅니다. 보고 핸디캡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빡세긴 해요. 랄도 솔직히 지금 정상 아니거든요. 뭐 교통 정리도 지금 뭐 잘 안 된 느낌이고 사실 뭐 이번 트레이드를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좀 웨스트브룩 내보내고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빨리 가져가던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핸디캡 전 6.5 정도면 그래도 많이 찍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이거 만약에 7.5, 8.5까지 간다면은 글쎄요 딱히 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건드리고 싶진 않아요. 레이커스 잡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지금 뭔가 팀적으로 뒤숭숭할 수가 있어요. 그 웨스트브룩 뭐 내보내야 된다, 뭐 트레이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웨스트브룩이 그냥 웨스트브룩이 또 그냥 선수도 아니고 어쨌든 이게 계약이나 이런 조건이나 뭐 선수 자체는 솔직히 거물급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약간은 팀 분위기가 뭔가 쎄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인승을 보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지 않나. 근데 어쨌든가 레이커스 승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배팅을 한다면 당연히 랄마까지도 이렇게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언어버는 저는 언더 봅니다.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언더 쪽을 좀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세크라멘토 대 미네소타. 일단은 데려온 도마타스 사보니스나 뭐 제레미 램, 뭐 저스틴 할러데이 이런 선수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웃이었는데 GTD로 바뀌었어요. 나온 다음에는 당연히 세크라멘토에 이제 팀적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선수들이고, 뭐 모하클리스나 마빈 베글리 3세, 리션 홈즈도 GTD, 지금 세크는 GTD가 너무 많아요. 지금 추가로 미네소타 역시도 죄다 GTD입니다. 빅3 중에 지금 둘이나 이렇게 GTD에 또 걸려있는 미네소타하고, 이게 또 퀘스천어블 사이즈여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추가로 이제 프린스나 뭐 나지 리드 같은 좋은 이제 벤치 자원들까지도 지금 GTD에 걸려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볼 땐 GTD에 좀 너무 많이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세크라멘토 쪽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얘네 팀에서 해주던 애가 트레이드로 나갔잖아요. 누구야? 할리버튼이 나갔기 때문에, 할리버튼도 사실 지가 트레이드 될 줄도 몰랐고, 그나마 세크라멘토의 좀 성적에 많이 신경을 쓰고 열정을 가지고 뛰던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사실 지금 미네소타가 이렇게 GTD가 많이 떠 있고 세크라멘토가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복귀라기보다는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이 뛴다면 전력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러면 어제 있었던 경기보다는 사실 전력차가 조금 좁혀지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배팅을 한다면 미네소타 마인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살짝 지금 뭔가 미네소타 마인이 안 좋아 보이고, 이거 세크라멘토 쟤네들 나오면 이거 풀엔 하는 거 아니야?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좋지 않고, 할리버튼이 나간 거는 저는 꽤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이 뒤숭숭한 분위기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미네소타 마인 쪽과 함께, 그리고 기준점 대비로는 이제 좀 올랐어요. 232.5였는데 234.5 정도까지 이제 올랐는데, 요 기준점에서는 언더 봅니다. 사크라멘토가 크게 점수를 많이 낼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경기 유타 대 골든스테이트인데 일단은 유타는 조잉글스가 나갔어요. 조잉글스가 어디로 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포트랜드로 갔나? 아무튼 그거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네, 조잉글스가 포트랜드로 갔어요. 포트랜드로 갔고, 요 경기에 출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영상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요 경기 나오는지 찾아보도록 하겠고, 사실 저는 뭐 조잉글스 나온다 하더라도 레이커스 잡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타 대 골스 가면은 일단 조잉글스가 나가고, 뭐 니켈 알렉산더 워커나 후안초 이제 에르난 고메스가 이제 들어왔어요. 다만 오늘 경기는 못 나옵니다. 일단 아웃이 떠 있는 상황에서 유타 같은 경우도 당장 전력을 보면은 조금 얘네가 출전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골스 같은 경우가 지금 비엘리차, 뭐 디그린과 같은 빅맨들이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달라, 클레이 탐슨까지 빠져 있고, 케반 루니까지 지금 GTD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고베어가 없다고 하나 유타 쪽에서 뭐 골밑이 탈탈 털릴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골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말을 좀 잘못했는데, 뭐 골스는 빅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말이 좀 혼나네요. 어쨌든 이제 수비 쪽에서 골스가 이제 빅맨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골스가 수비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앤드류 위긴스가 정도만 좀 그나마 좀 수비를 좀 할 수 있는 선수고, 뭐 오포주 뭐 이 정도 말고는 지금 골스에서 수비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줄 자원들이 좀 많이 없어요. 벤쪽에 뭐 토스카노나 쿠민가 뭐 이런 애들이 그나마 있긴 한데, 이거 달라 디그린의 공백을 메꾸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상대가 유타잖아요. 그리고 도노반 미첼이 돌아온 유타.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사실 고스 같은 경우가 3점이나 뭐 이렇게 빵빵 터질다면 좀 모르긴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양 팀의 어쨌든 득점 기대치를 제가 그래도 예상을 해본다면 유타 쪽에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타는 기본적으로 이 골스가 좀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는 일단 무조건 뽑는 사이즈로 제가 볼 땐 보여요. 여기서 이제 골스가 빵빵 터지느냐, 뭐 적당히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요런 사이즈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어렵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유타 사이드로 보고요. 뭐 핸디캡이 크지 않잖아요. 2.5 요 정도 사이즈는 뭐 마인 쪽 그리고 오버까지 봅니다. 양 팀이 조금은 수비가 좀 안 되면서 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골스가 사실 수비가 좋다 보니까 언더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평소보다는 수비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버 쪽의 접근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6경기 NBA 분석이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트레이드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좀 뒤숭숭한 느낌이 있어요. 저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주력을 좀 안 가지 싶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평소에 자주 보시는 분들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늘은 좀 본인의 생각대로 가시거나 아니면 참고 정도 하시거나 뭐 약간 요렇게 하셨으면 뭐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해놓고 뭐 다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했던 듯이 다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NBA 6경기 확정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녁에 또 해외 축구랑 이제 해가지고 많은데 잘 준비해서 또 저녁에 라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